네, 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마지막 주에 등교를 하면은 직접 얼굴을 보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 이게 어떤 친구들은 되게 좋아라고 어떤 친구들은 조금 섭섭해 할 친구들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어, 그래서 마지막에 선생님이 전달해야 될 내용들을 많이 전달을 못하고 지금 방학을 맞아야 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지금 온라인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잠깐 수업 들어가가지고 선생님이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한다. 과제가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했었는데요. 요 과제의 목적은 여러분들 2학기 때 수행평가를 조금 당겨서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수행평가 압박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교과서 진도를 나가는 것도 조금 많이 쫓기고, 그 다음에 이후에도 여러분들 다른 수행평가랑 그 수행평가의 연속에 치여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요, 수행평가를 먼저 우리가 실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과서랑 모의고사랑 진도를 나가면서 뭐 2학기 때 전면 등교가 될지 어떨지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수업을 진행해 가는 걸로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이 지금 다양하게 보면 우리 원노트를 먼저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원노트에 보면은 이따가 학교에 여러분들 그 신체 검사로 왔을 때 선생님이 나눠줄 유인물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유인물 관련해 가지고 먼저 한번 조금 얘기를 하자면 자, 이 유인물이 두 개예요. 유인물이 두 개인데요. 자, 위에 거 확대를 조금 해야 돼서 자, 위에 것도 확대를 조금 하고 아래에 있는 것도 같이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받아서 작성을 하게 되는 유인물인데 어, 인쇄를 지금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인쇄를 맞춰 놓은 상태이고요. 요거 작성하는 거하고 더불어 가지고 수행평가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음, 자, 방학이 7월 16일이 방학이에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 17일이었나요? 8월 개학이 수요일이었는데, 음, 네, 8월 17일까지, 7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32일간이 지금 방학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학이 8월 18일 날이 개학입니다. 요때 개학을 해가지고 어, 우리 중간고사가 언제냐 그러면은 10월 1일 날부터가 중간고사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10월 1일 이때부터가 중간고사예요. 자,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은 바로 아마 어, 중간고사 전에 추석 연휴가 지금 또 잡혀 있죠. 그래서 진도랑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수행 평가를 앞에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이번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설문조사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설문한 거를 쭉 보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떤 의견을 많이 줬느냐 그러면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활동 중심의 수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 전까지는 사실은 좀 많이 쫓겨야 될 것 같아서 게임이나 활동 중심의 수업을 선생님이 진행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선생님이 장담은 못 하겠는데 일단은 중간고사 이후부터 기말고사 그 사이는 기간이 조금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를 조금 받아서 어떤 친구들은 카웃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뭐 그 영화 클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쉐도잉이라든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 나오는 음성을 내가 따라서 그대로 읽는 거를 우리가 쉐도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흉내내서 읽기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쉐도잉 활동이라든지요. 그러니까 짧은 비디오 클립에서 그러니까 유명한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짧게 이렇게 잘라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대사를 같이 공유하고 거기에서 이제 연기도 섞어가지고 자기가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클립으로 만들어가지고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같이 이제 공유를 한다거나 들어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친구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학급에서 자원하는 친구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친구들이 한 1분 정도 1분 1분 정도 그 영어 회화 표현 같은 거 재미있는 표현 같은 거 자기가 찾아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구글 클래스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선생님이 그걸 수업 시간에 어, 틀어주고 나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런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고 친구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활동도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활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시간 할애를 조금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급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영상 클립 같은 거는 사실은 우리가 임의로 사용을 하는 것은 그 저작권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일정 시간 이내의 것들은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 잘라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됩니다. 어느 정도 허용이 되니까 그래서 그 너무 긴 거는 사실은 우리가 다루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1분 영어처럼 해서 그날 그 우리가 수업 시간 일주일에 2번 들어 있는데 그 2번 한 번 한 번 해가지고 일주일에 각 반별로 영어 A 시간에는 2번이잖아요. 그래서 그 2번의 시간에 영상을 보내주는 친구들 거를 선생님이 저장을 해놨다가 그걸 수업 시간 들어가가지고 오늘은 누구의 1분 영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준비한 거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진짜로 한 뭐 1분에서 1분 30초 사이에 학생들한테 같이 해서 따라서 읽어보고 그러고 이제 뭐 각 반별로 이제 붙여놓든지 뭐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좀 외워보고 다음 시간에도 같이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뭐였지? 그러고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좀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제 영상 클립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쉐도잉 같은 것도 나중에는 선생님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더빙 같은 것도 몇 명이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수행평가라고 생각을 하면 점수니까 재미가 없는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하면은 점수에 그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좀 마음을 내려놓고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활동 같은 거에도 조금씩 그 관심을 보이고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 위주로 해서 조금 뭐 몇 명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대사 이렇게 해서 뭐 같이 해본다든지 그런 것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의 한 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선생님이 지금 8월 18일 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요때부터 2주 정도를 수행평가를 진행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2주라고 하는 거는 쓰기 시험을 다 보는 것까지 2주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2주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2주를 생각을 하고 있고 요 2주 끝나고 그 저기 말하기 영상 있잖아요. 말하기 영상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더 주고 여러분들이 역시 온라인 과제처럼 해가지고 찍어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계약하자마자 여러분들이 수행평가하고 영어 수행평가는 일단은 기본적인 건 그걸로 끝나고 남아있는 거는 유인물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것 정도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행평가가 조금 빨리 끝나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의 부담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수행평가 중에서 과정평가로 지금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폼 1에 나와 있는 스텝 1, 2, 3 요건데요. 요거는 지금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은요. 어,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계되는 봉사활동, 요 봉사활동은 국제 NGO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보여줄 건데, 여러분들 요거는 영어로 일단은 작성을 하는 거니까 국내 봉사가 아니라 국제 봉사에 해당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활동 내용 같은 거를 생각해서 거기에 말하자면은 애플리케이션 폼을 작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인터뷰하는 그 상황을 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job appl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말하자면은 volunteering apply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자원봉사에 지원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기구에 자기가 직접 인턴십 같은 거에다가 지원을 해서 그 직접 이제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 인턴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봉사기관에 자기가 그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발되면은 해당 지역에 가가지고 정해진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진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오래되면은 실제로 직원으로 선발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직원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해외 기구나 이런 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로봉사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생소할 텐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로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래 진로와 관계되는 NGO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NGO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인문 쪽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NGO는 분야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요거를 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스텝은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것도 finding yourself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finding myself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일단은 먼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을 할 거냐 그러면은요. 첫 번째는 자 여기 구글 보시면은 구글에서 보면은요. 요렇게 한번 쳐보세요. 자, 워크넷이라고 이렇게 있죠. 자, 워크넷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그 직업과 관계되는 구인구직과 관계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이에요. 이거는 그 저기 뭐지 정부에서 돈을 그 저기 주고 만든 포털이고요. 여기에 이제 직업 진로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청소년 심리 검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요걸 눌러서 들어가시면은요. 여기에 여러 가지 무료 심리 검사가 있습니다. 이건 로그인을 굳이 따로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검사 시간이 30분, 65분, 20분, 40분, 30분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직업 가치관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직업 가치관 검사를 검사 실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회원 검사하고 비회원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비회원이어도 여러분들이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비회원 검사의 경우에 여기에서 비회원 검사를 누르면은 비회원 번호 발급받기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그 가상의 인적 사항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요.
그 임시 회원 그 코드가 회원 번호가 지금 나옵니다. 뭐 T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회원 코드가 나오는데 요 회원 코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문서 그 창 있잖아요. 노트패드 같은 거 열어가지고 거기에다 복사를 해두셔야 돼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검사가 다 끝나고 나면은 창이 그냥 닫혀버려요. 창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검사 결과를 선생님이 여러분들 과제로 제출하라고 그럴 거거든요. 과제로 제출하라고 그럴 건데 회원 번호가 없으면은 내가 해놓은 게 말짱 도루묵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여기에서 비밀번호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회원번호가 생성이 되는데 임시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실제 생년월일 가지고 그냥 대충 하면 돼요. 그러니까 2004년생이라고 치고 2004년 오늘 7월 9일이니까 2004년 7월 9일 성별은 남자 비밀번호는 뭐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비밀번호 다시 1, 2, 3, 4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쳤습니다. 동의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원 비밀번호 발급받기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확인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래에 지금 이렇게 나오죠. T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를 클립보드 복사를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노트패드에다가 반드시 붙여넣기를 해서 저장을 해두세요.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회원 로그인을 하면 바로 검사창이 뜨게 됩니다. 검사창이 뜨고요. 요 검사를 다 완료를 하고 나면은 이게 자동으로 짠 하고 닫혀요. 짠 하고 닫히고 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 조회하는 그 창이 또 나중에 생성이 돼요. 거기에서 조회하는 창을 여러분들이 그 다 해가지고 누르고 나면은 어떤 내용이 뜨냐고 그러면은 이거는 선생님이 그 PDF 파일로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먼저 검사를 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가짜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름은 휘봉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워크넷에 직접 들어가서 거기에서 실제로 선생님이 검사를 한 거예요. 20분짜리인데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검사를 하게 되면 한 10분 정도밖에는 소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짧게 끝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검사를 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각 항목별로 이렇게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취나 봉사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이렇게 각 항목별로 이렇게 그래프가 쭉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뭐 내용들이 어떻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각 가치 요인들과 관련되는 직업군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요거보다도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적합한 직업. 그래서 여기에서 별표 1번, 별표 2번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면은 내가 선호하는 직업이에요. 요거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위에 거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검사를 하면서 내가 좋아요라고 이렇게 그 클릭했던 요것들 있죠. 그게 어디에 모여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직업과 여러분들이 검사를 해서 나온 그 직업에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거리가 멀면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상향하고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적성이 거리가 좀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대충 찍었더니 거리가 멀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더 솔직하게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요. 우선 추천 직업, 그 다음에 유사 추천 직업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옵니다. 나오고요. 선생님이 가짜로 이렇게 했던 거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해놨던 거 프로듀서하고 연기자를 희망한다 라고 해놨는데 추천 직업은 안경사와 애견 미용사예요. 너무 웃기죠? 그죠? 그래서 요런 형태를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사실은 진로적성 검사나 직업 검사, 심리 검사 이런 것들은 할 때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나오는데요. 비슷한 알맹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기는 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아, 나는 이런 쪽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하고 맞는 거는 이런 쪽이겠구나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진로를 결정할 때는 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이 추천하는 것들을 쫓아가서 행복해진다. 그게 우연히 나랑 맞으면 다행인데 그게 나랑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불행해지는 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택을 할 때 나와 가장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해서 요 검사 결과지 있죠. 요 검사 결과지를 PDF로 저장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나중에 구글 클래스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붙여넣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시면은 과제가 하나 끝납니다. 그래서 자, 과제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요. 자, 첫 번째 과제는 자, 과제 첫 번째는 요걸 일단 지워서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방학 과제 1번. 자, 방학 과제 1번은 뭐라고요? 아까 나왔던 워크넷에서 자, 성향 검사 아까 하라고 그랬죠? 성향 검사 몇 분짜리? 20분짜리 검사 해가지고 요 검사 결과 PDF를 구글 과제로 제출하기. 이게 첫 번째 과제. 그 다음에 과제 2가 뭐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오는 Form 1 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자, 쭉 보이시죠? Finding yourself. 그래서 personality, good, bad, physical condition, 그 다음에 subject 좋아하는 거, subject 싫어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전공하고 싶어 하는 것들, 혹시 내가 대학 진학의 의사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대학 그 전공은 굳이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요거는 밑에 보세요. 대학 진학과 의사가 없는 사람은 공란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롤모델이 있다면 롤모델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미래에 가지고 싶어하는 직업, 현재 희망하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검사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검사 결과에 나오는 직업 같은 거를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about your volunteer job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이 부분을 할 때 자, 볼게요. 여기에서 자, 유명한 NGO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Wiki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데 밑에 아래에 보니까 Top 10 Influential NGO라고 해서도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요. 볼게요. 자, 분야 Multiple interdisciplinary projects, health, children and youth education, human rights, environmental, 자, multilateralism, 그 다음 religion, 그 다음에 space and technology라고 해서 요게 다 분야예요. 분야를 대충 이렇게 나눠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로와 관계되는 거를 여기에서 하나쯤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NGO에 대해서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하니까 거기에 내가 지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써야 되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거기를 들어가 가지고 리서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 쭉 해서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구글 크롬으로 들어가면은 번역 기능 있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해가지고 대충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대충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정보를 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아까 봤던 요거 요 폼을 다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기관의 이름은 NGO의 이름을 그냥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field라고 되어 있는 건 분야라는 거 알죠? 그래서 뭐 요게 지금 몇 가지 지금 나와 있는데 요거에 없는 것도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and so on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reg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라든지 희망 국가라든지 이런 걸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reason you choose the organ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거는 뭐냐 그러면 지원 서류, 자기 인적사항, 보통 우리가 이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력에서 자기에 관련되는 personal information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이 한글로 다 달아놨어요. 단 답을 쓸 때는 다 뭘로 써야 되겠어요? 영어로 다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날짜 쓰는 방법 같은 것도 포털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은 영어로 날짜 쓰기 이런 거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질문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School Activity Participation 이 부분인데요. 고등학교 때 내가 딱히 기억나는 게 없다고 그러면은 중학교 때 내가 했던 활동을 여기에다가 쓰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volunteer experiences 과거의 봉사 경험 같은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했던 걸 써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실제로 내가 했던 거를 써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친구가 했던 그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거는 진로 봉사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사실은 말하자면은 팩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한 소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팩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실 어느 정도는 뭐 허구 이렇게 섞어가지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나오는 self judgment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나면 방학 과제가 완료가 됩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요 폼을 구글에다가도 올려 드릴 거예요. 유인물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 PDF로 여러분들한테 올려 드릴 거니까 올려드린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일단 작성을 하시고요. 요 3쪽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까지가 방학 과제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선생님이 조금씩 올려드릴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할 것들도 미리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나중에 폼 2 보니까 Pre-writing for application essay 그래서 요거는 뭐 홈워크이라고 작년에는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직접 한번 해볼 겁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검색기 같은 거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번역기 같은 걸 돌려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그때그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가면서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다 하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은 샘플 에세이 라이팅 요렇게 지금 나왔죠. 애플리케이션 에세이라고 얘기를 해서 120에서 150단어짜리로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120에서 150이 좀 넘어갈 거예요. 많이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여기서 지금 나오는 단어 수는 꽤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휘수를 선생님이 일단 그 내용들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해서 한 15문장 정도 하면 한 180단어 정도쯤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요것도 차근차근 선생님이 조금씩 수정할 부분들을 보완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맨 마지막에 요거는 우리 1학기 때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쓰기 수행 평가 양식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테스트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장에 20분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2학기 수행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말하기는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요거 테스트 있죠. 그 테스트에 해당하는 요 종이의 내용을 외워가지고 말하기 영상으로 잡 인터뷰의 형태로 자기소개를 하는 영상을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학기 마무리하고 2학기 수행평가 그 방학 과제 그 다음에 2학기 수행평가에 대한 안내였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빨리빨리 하면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뤄놓지만 않으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방학 때 일단 출근을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학교에 등교는 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방과후 수업이 개설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방과후 수업을 혹시 개설을 하게 되면 방과후 수업 기간 동안에도 선생님이 학교에 계속 있을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얼굴을 그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뭐 시간표도 짜야 되고 그래서 아마 출근은 당분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과제 및 학기 마무리에 대한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선생님이 따로 영상을 주지는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 여러분들 그 쉬운 그냥 출석 체크 퀴즈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